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항아리에 구멍을 뚫어서 바이소를 씹어 볼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항아리 뚜껑들은 다 하나같이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깨져 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요 약탕기도 깨져 있습니다. 여기 손잡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다이아몬드 홀소보다 그냥 유리 홀소로 검색하시면 요 홀소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여기 대리석, 유리, 그리고 타일, 콘크리트 이런 곳을 뚫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홀소를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재래시장에 가서 보니까 이 홀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여러 개 세트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둘레 다섯 개가 세트인데 저는 요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제가 요 홀소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이 세 개를 재래시장에서 조금 비싸게 줬거든요. 근데 요 20mm, 30mm, 그리고 이 아이는 10mm거든요. 보통 제가 항아리나 도자기 그 외에 그 구멍을 뚫어보니까 작은 홀수는 사실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큰 항아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30mm 홀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홀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 전기 드릴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충전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충전기를 안 꽂았는데 이렇게 전기 드릴을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이렇게 전기 드릴 배터리를 충전해서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기 드릴을 이렇게 돌리면 얘가 돌아가요. 여기에 이제 그 드라이버를 꽂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역시 홀소도 이 붓을 돌리면 여기 보면 구멍이 커져요. 이렇게 여기 보면 구멍이 커졌을 때 요를 돌리면 구멍이 작아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돌리면 구멍이 커졌어요. 구멍이 커졌을 때 이 홀소를 여기 끼웁니다. 끼우고 다시 잠가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홀소를 구매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사용하고 보관할 때 씻어놨더니 녹도 썰었고 이랬는데, 이 아이를 이용해서 이 뚝배기 아니면 항아리 아니면 도자기 구멍을 뚫으면 구멍을 뚫었을 때 밑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오늘 이 홀소를 이용해서 항아리 뚜껑 구멍 한번 뚫어 볼게요. 구멍 뚫을 땐 이 홀소도 필요하지만 물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항아리를 뚫었을 때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먼지를 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어가면서 그렇게 구멍을 뚫어 볼게요. 근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홀소를 이용해서 구멍 뚫을 때. 하나하나 제가 뚫어 볼게요. 근데 나름대로 항아리 뚜껑 같은 경우는 그냥 원 모양도 이쁘긴 한데, 또 항아리가 깨진 것들도 잘 분갈이를 하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 깨진 항아리들을 이용해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바에서 구매한 아이들이 그 솔방울가 아이들은 막 그 자구들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또록또록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심기 위해서 일단 먼저 항아리를 뚫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이 아이를 한 45도 각도로 여기가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 뒤집어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에서 하면 깨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어지거든요. 이렇게 항아리는 다 뚫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항아리 이제 구멍이 뚫어졌고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일자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뚫어지고 있습니다. 구멍이. 그리고 간단하죠. 쉽게 뚫을 수 있거든요. 약단기 뚫었고요.
이렇게 또 구멍이 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항아리 구멍은 다 뚫었거든요. 바이소를 한번 식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멍 뚫은 항아리에 제가 요게 바세석을 넣고 굵은마사, 중마사를 일단 먼저 이렇게 깔았습니다. 분갈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보니까 이 자구들이 이렇게 막 떨어져 가지고 빠글빠글 돌아다녀요. 그래서 요 아이 이름이 아스트리드입니다. 아스트리드. 요 아이를 이 항아리 깨진 화분에 분갈이 해 보겠습니다. 이 자구들이 떨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려다녀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분갈이 한 아이들이 그늘에 계속 두었다가 어제 하루 장독 위를 올렸더니 바로 물러지네요. 그래서 분갈이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또 자구 때문에 분갈이를 하게 됩니다. 자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뿌리 건드리지 않고 분갈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안 타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속 얼굴에 땀이 줄줄 흘러요. 이렇게 날씨 뜨거운 여름에 분갈이 하면 원래 안 되는데 자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분갈이를 시작해 봅니다. 플라이트 비율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좀 빼야겠어요. 흙 털지 않고 그냥 바로 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해요. 제가 지금 분갈이 한 아이를 보니까 햇볕에 안 보낸 아이는 괜찮은데 제가 어제 햇볕에 보낸 아이는 물른 아이가 많더라고요. 캥거루 같은 경우. 아이고 거꾸로네요. 이렇게 자구들이 지금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 바글바글했던 자구들이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제가 분갈이를 하면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 떨어져 있는 또 자구들을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또 단정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오늘 분갈이 했습니다. 아스트리드만 분갈이하고 나머지는 또 안 할 거예요. 이 보니까 택배가 온 아이들이 햇볕 평상 위에 두었더니 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늘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마사를 위에 뿌릴 거예요. 잠깐만요. 마사를 뿌리기 전에 바다모래입니다. 바다모래. 강모래하고 좀 많이 차이 나죠. 강모래는 입자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 아이는 좀 커요. 지저분해 보여서 제가 바닷모래를 살짝 뿌리고 다시 마사를 올려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일기예보로는 오늘부터 계속 비가 온다고 했는데 타 지역에는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이곳은 비가 안 오네요. 그리고 일주일 내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또 일기예보가 보니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되거든요. 왜냐면 파이솔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맨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물을 한번 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트리드 이렇게 아스트리드 분갈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